안녕하십니까. 명도술실원원 대표원장 임종열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회원이 전화가 와서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회원의 직접 사연이 아니고 그분이 어떤 사연을 받았는데 그것을 저한테 질문을 해왔습니다. 내용의 요약은 이겁니다. 30대 주부인데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어려서 육아로 피곤해서 남편의 요구를 자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몇 달 전부터 남편이 항문 섹스를 자꾸 요구해서 계속 거부를 해왔는데 거부를 하면 신경질 부리고 뭐 화도 내고 이래서 몇 번 응해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은 몸도 이렇게 아주 뭐 건강하신 분이 아니었는지 아프고 재미없고 그래서 치질증세까지 있어서 치료받고 그런 현상까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그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서 이럴 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남자들은 뭐 이런 영상 또 다른 사람의 들은 얘기, 포르노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또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그러다 보니 그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로망에 빠지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항문 섹스가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또 그것을 시도하려는 그러한 젊은 층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뭐 나이 든 사람들은 예전에는 항문 섹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해본 적도 없죠. 최근에 이제 포르노가 많이 보급되고 그 속에서 항문 섹스를 많이 보게 되고 접하게 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진 모양인데요. 사실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항문 섹스는 즐거운 일은 아니죠. 뭐 사실 그게 조금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기 위한 절차도 복잡하고 그리고 후유증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 처음에 좀 그 조임 질보다는 이제 조임이 강하니까 그런 조임 때문에 남자들이 좀 선호했던 거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이후에 여자들은 변이 새는 변실금이 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변실금으로 고생을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중년이 되어서 똥기저귀 타고 다니는 부인을 두고 있다면 그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항문 섹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즐거움보다는 고통, 현재의 고통보다 미래의 고통이 더 훨씬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바깥에 있는 환경에서 뭐 영상이 됐든 무엇이 됐든 듣는 얘기가 됐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을 언뜻 들었다고 해가지고 사용을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파트너에게 강제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시도하려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기술도 갑자기 들이대면 그 저항이 심할 것이고요. 실제 굉장히 쾌감이 높은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진입할 때 서로 합의가 되고 서서히 그런 기술을 써 들어가야지 아주 강력한 쾌감이 나는 기술인데 갑자기 사용하게 되면 먼저 쾌감보다는 고통이 갑니다. 그래서 서서히 기술을 발전시켜 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사실은 남자가 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 가지 마시고 우리가 변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상대방하고 합의가 잘 되면 변태라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합의가 안 된 것을 혼자만 할 때 그걸 변태로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사회적 합의보다는 우리 개인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파트너와의 대화를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볼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안 할게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술 한 잔 먹고 그냥 그 혈기에 갑자기 들이대서 아까 그런 사례에서는 질로 하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질섹스를 항문에다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항문에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조도 다르고 속의 점막질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그 여자분의 사례는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기술을 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사용법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섹스는 무엇입니까? 아까 그 남편의 사례처럼 내가 무언가를 하나 들어서 그 자기 파트너에게 실험의 대상으로 쓰는 겁니까? 자, 여러분, 섹스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하고 합의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고통을, 아까 사례는 우선 여자분이 고통이 오고요. 그 다음에 그 고통을 남자가 그대로 받습니다. 부메랑이 되어서. 여자분은 계속 섹스를 거부할 것이고, 결국에는 섹스 리스로 갈 것인데 뻔히 보이는데, 육아를 하는 과정에 여자분들은 육아가 먼저지 섹스가 먼저가 아니에요. 남자는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그 기다리시는 동안에 자기 수련,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몸도 만들고 마음의 평화도 찾고 해서 정말 둘이서 시간이 충분할 때를 즐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평소에 소통 많이 하시고, 또 피곤한 부인이 왜 피곤한지 그러면 가서 좀 일도 좀 도와주시고 가사 일도 도와주시면서 점수를 따 놓으셔야 다음에 더 좋은 일이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예전에 못했던 일이에요.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것보다 한두 살이라도 10살이라도 어릴 때 여러분들이 더 일찍 그런 깨달음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섹스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섹스를 보는 시각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섹스를 강제로 한다? 억지로 한다? 싫은데 한다? 아픈데 한다? 섹스를 하고 나면 고통스럽다? 하기 전에도 힘들고 하고 나서도 힘들고 하는 중에도 힘들다? 섹스가 무엇입니까?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섹스는 쾌감이 생기고 행복감을 느끼고 서로 일체감을 느끼고 충만감을 느끼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생각을, 머리는 저쪽에 가 있지만 실제 몸은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진정한 섹스의 맛은 함께 소통하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억지로 나만 퍼붓고 끝나는 것으로 하신다면 차라리 섹스 리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고통을 준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는 늘 사랑하는 파트너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날 하자고 얘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날보다는 상대방이 하고 싶은 날, 몸이 원하는 날 하시는 게 더 남자한테 유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날보단 파트너가 하고 싶은 날 해보시기 바라고요. 섹스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바뀌는 겁니다. 섹스는 무엇일까요? 고통일까요? 행복일까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를 그것을 가지고 대할 때 그대로 답이 옵니다. 섹스는 나 힘들어, 고통이야. 그럼 상대방도 똑같습니다. 섹스는 즐거움이야. 그럼 내가 즐거움을 상대방한테 주는 겁니다. 섹스는 사랑이야. 사랑은 주고받는 거죠. 자, 여러분, 섹스는 무엇일까요? 저는 기쁨이자 행복이고 내일입니다. 또 오늘
기대하면서 하루를 또 보냅니다. 아침에는 오늘 저녁, 오늘은 내일을. 항상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 나의 섹스다. 여러분은 더 좋은 그런 일로 섹스를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